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유권자의 수준이 이재명과 이준석 수준이다. 안민석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진다. 이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종이신문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기 전에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그 가처분을 인용한 판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짤막한 글인데요. 이동환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도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 이동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판사는 소수의 위원회가 비대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소수의 위원회가 전체 당원 투표로 뽑힌 이준석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단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한 사건도 귀하의 법원에 맡기고 싶다. 아주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한 이동환 변호사의 글이다 라고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또 권성동은 물러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어젯밤 9시 2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다. 결론은 당원 정비 후에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다시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거취는 사퇴 수습 후 재논의하겠다.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27일 당원 당규를 재정비한 후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퇴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5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의원총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원천 불가능하며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원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며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비대위가 유지되면 이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래서 관련 당원 당규를 명확하게 개정한 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 당원 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이루어져 있지만 예를 들면 최고위원 절반이라든지 2분의 1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사퇴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 상황을 수습한 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법원에서 비대위에 이걸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비대위를 만드는 게 그래서
당원 당규에 이럴 때에는 비상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겠다. 권성동 씨는 비대위 구성이 끝나면 새로운 당원 당규 개정이 끝나서 새롭게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권성동의 고치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도 대표를 뽑기 위한 막바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마 일산의 킨텍스에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이 서울 경기도 압승 누적 득표율 78.22%로 당대표가 확실시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2위는 박용진 후보인데요. 누적 득표율 21.78%다.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지지에 감사드린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2위의 박용진은 9회 말 투아웃이다. 맞는 홈런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마지막 순회 경선인 서울 경기 경선에서 70%가 넘는 지지를 받아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특히 도지사직을 지냈고 이 후보가 정치적 고향으로 내세운 경기 지역 경선에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누적 득표율 78.22%를 기록했다. 쭉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변함없는 높은 지지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이 그 후보의 정치인의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여러 가지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적 처리 이외에 윤리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형수를 상대로 어디를 확 찍겠다. 여러분,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한 번도 입에 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치인의 윤리 감각, 도덕성, 그리고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대장동 의혹, 그런 사람을 지금 당대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유권자들이 있어요. 높대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입니다. 형수 어디를 꽉 찢어도 되고, 법인카드를 와이프가 써자 끼워서 카드깡 해도 되고, 그냥 여러 가지 건설비 하면서 싼 가격에 토지주들 쫓아내고 자기 측근들에게 몇천억씩 나눠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유권자의 수준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준이 그런 도덕적 관념, 그런 법률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준석 씨는 어제 어디에 있었는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준석 씨가 어제 칠곡에 가서 성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떡볶이 축제를 깜짝 방문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구미와 안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대구 매일신문이 어제 저녁 6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떡볶이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자의 인터뷰를 지금 응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건 매일신문 보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다음 날인 27일 성묘자 경북 칠곡을 찾았는데 이어 대구 북구 떡볶이 축제를 깜짝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칠곡에 머무르며 대구 경북 각지를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지역 당원 모임 개최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DGB 대구은행 파크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에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매일신문이 촬영한 영상에서 이 전 대표의 깜짝 방문에 놀란 시민들이 악수와 사진을 요청하자
이 대표는 이에 흔쾌히 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시민들과 사이에 어울려 떡볶이를 맛보기도 했으며 밝은 표정으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 씨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씨의 문제는 첫 번째가 윤리도덕의 문제입니다. 그가 성상납을 받았다. 성상납을 받은 것이 폭로되자 무마하려고 하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거는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웃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도 한심해요. 어떤 기자가 이준석에게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기자도 한심합니다. 핵심을 찔러야죠. 당신 성상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인이, 지도자가 그런 논란에 휘말렸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어디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지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준석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도덕도 윤리도 이런 거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앞날을 이끌어 나갈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도덕적 덕목, 윤리적 기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자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안민석 의원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물론 안민석 의원 소식은 한 이틀 정도 지난 소식입니다. 이데일리의 이재원 기자가 26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작성한 기사입니다. 한 이틀 된 기사입니다. 제목은 안민석, 최순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랬더니 안민석이가 뭐라고 했냐? 이거 정치보복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최순실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민석은 정치보복이야. 이거 억지 기소다. 내가 이겨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부재가 붙어 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습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안 의원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은 2010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2016년 11월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 지난 6월, 그러니까 2015년 6월입니다. 최 씨가 록히드 마틴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최 씨가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제가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내의 돈 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 했다며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약 3천억 원 규모로 언급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성훈 씨가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 씨와 록히드 마틴사를 연결짓는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등 독일 관련 발언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송치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은 안 의원이 독일 관련 발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후 독일 수사당국과의 공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경찰이 최순실이 고소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순실이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경찰의 정치보복 억지 기소 시도에 맞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민석 의원을 뽑아준 그 지역구 구민들의 수준이 딱 안민석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 아주 못된 이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막 뽑아요. 그냥 아무나 막 뽑아놓고 나중에는 욕을 해요. 그 뽑은 사람이 본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선거에 또 뽑아줘요. 똑같다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의 수준이나 안민구 지역구 의원의 지역구 구민들의 수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원하는, 이재명을 뽑아주는 그 사람들의 수준도 이재명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을 지지한, 이준석도 당대표가 될 때 당원 투표와 그리고 일반 시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윤리가 마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준법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정치인의 수준이, 그 정치인을 뽑아준 유권자의 수준이라고 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결론 부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을 뽑은 수준과 유권자의 수준이 똑같다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후보를 뽑아선 국민들의 수준, 유권자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는 겁니다.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페이스북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 이겁니다. 윤 대통령님은 믿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국정 운영 잘 하실 수 있다고 격려는 못하고 비난과 막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준의 유권자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수준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강석두 교수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정치검사에게 나라를 맡긴 다음에 그리고 나라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강도를 경찰로 만든 다음에 강도들을 소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강석두 교수의 견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정치인을 뽑은 사람의 수준과 정치인의 수준과 정치인을 뽑아준 사람의 수준이 똑같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두 가지다. 이렇게 강석두 교수처럼 정치검사에게 나라를 맡긴 다음 그 다음에 나라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강도를 경찰로 만들어준 다음에 강도도 소탕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조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라. 국정 운영 잘 하실 수 있다. 격려는 못하고 비난과 망발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개의 유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인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파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은 강도야. 강도가 별일 있어? 강도가 강도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당신은 잘해줄 거야. 좀 우리가 기다릴게.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당신 강도야. 강도가 뭐 우리가 강도 보고 강도 잡아달라고 당신 뽑아줬는데 뭐 그 수준이 그 수준이지 뭐. 당신은 별 볼 일 없어. 역시 당신은 강도로 끝나. 또 다른 사람은 당신 강도이지만 당신 잘해줄 거야. 나 아직 조금 더 기다려줄게.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도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강도로 계속 5년 동안 남을 건지 아니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건지를 윤석열 스스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강도로 남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윤석열, 당신은 계속해서 강도로 남을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어요. 다음번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라는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듣기 싫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강도는 강도, 별 수 있겠어 강도가? 아니야, 강도인 줄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결국 판단은 윤석열 당신이 하는 거다. 계속해서 5년 동안 강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는 윤석열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도로 남게 되면 당신이 임기 집행유예 기간 5년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고요.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강도라고 표현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기자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수익 같은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안 주셔도 강도는 강도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안 주신다고 해서 제가 제 견해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상업 광고 하겠습니다. 저는 잠들고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자가 자기 입으로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도깨비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른 광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저는 그 광고를 해드릴 수 없는 게 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 안에는 천연 자성 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는 자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 자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이거를 사용했고, 지금은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도깨비를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은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빨리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늦게 보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한 부분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에서 추석을 맞아 특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을 받고 추석 선물 예약을 받는데요. 전화번호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시면 10% 할인해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추가로 자기장 복대를 선물로 더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휴일이긴 하지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의 동영상 광고를 짤막하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에 구매했으니 2달째 사용 중인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잠도깨비를 알게 된 건 유튜브 이상로님이 방송하시는 프리덤 뉴스에서부터 봤으니 1년은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고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서 구매하고 싶었지만 높은 가격으로 선뜻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렌탈도 가능하다는 말에 한번 써보자 결심해서 구매했어요. 잠도깨비를 사용하기 전인 3월달에는 수면점수 57점,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있는 6월달에는 수면점수 90점, 무려 33점이나 올랐고요.
실제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한 감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담되는 가격으로 저같이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3할 정도가 수면 시간인데 그걸 생각하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출동에서 이상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었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 말 듣고 잠도깨비 잘 구매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네, 잠도깨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방을 볼게요. 이분은 좀 늦으셨나 봅니다. 네. 윤석열은 강도 맞습니다. 뭐 강도를 강도라고 얘기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본인이 검찰일 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우파의 모든 대통령만 할 만한 지도자들을 좀 감옥에 보냈어요. 우파의 대통령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온 겁니다. 말은 정확하게 하자고요, 우리.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선관위가 선택한 겁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이 당대표가 됐을 때 믿을 수 없다. 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주혜영도 제2의 정치 요물입니다. 사라져야 할 윤핵관들입니다. 뭐 뻔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오죽 77이 같으면 오죽 77만전 7분이 같으면 자당의 대통령을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달라고 저쪽 사람들에 가서 상대방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울고 그러나요? 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탄핵이 원죄예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주범이라는 걸 알아. 강도라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줬어. 그러면 뭐야?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죠. 그런데 반성 회개는 없어. 내가 잘했다고 사람들이 날 뽑아줬구나. 자기 주변에 전부 탄핵파를 다 채용해서 쓰고 자기하고 같이 검찰에서 조작했던 태블릿 조작했던 사람들 다 불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탓하지 못하니까 이준석에 당하는 거예요. 이 사태가 풀어나가서는 오직 한 사람 윤석열이 밖에 없어요. 윤석열이가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지만 나에게 국민들이 단 한 번의 기회를 회개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저 같으면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끌어안기 위해서는 내가 윤석열 탄핵시키고 맞바로 대통령 될게 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걸 산핵소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모으는 거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조원 중에도 의원 중에도 이 사태가 이런 정도 되면 배반할 사람 저기 쐈습니다. 저쪽에 국민의힘의 배반자들.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마세요. 자꾸 제가 탄핵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으실 모양인데 탄핵은 현실화되어 있어요. 이재명이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감옥 간다고 생각하면 탄핵시키는 게 훨씬 빠르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74석에 몇 개만 더 끌어모으면 그냥 탄핵소추할 수 있는데 탄핵소추할 수 있는 지금 거리는 많이 만들어놨어요. 말도 되지 않는 거리 많이 만들었어. 말도 되지 않는 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으니까.
탄핵 소추해버리면 끝이에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 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전부 다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탄핵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구속될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그래서 제가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우병우 봤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구속됐는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174조의 가짜다.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고 한동훈이도 구속되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저 4.15 부정선거를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준석도 꼼짝 못합니다. 왜? 이준석은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을 탄압했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자기는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단 하나만 하면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는 4.15 총선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길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비대위 다시 만들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4.15가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 이거 하나만이 이 윤석열도 살고 한동훈이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심한 점은 우파의 지도자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예, 일요일 아침입니다. 왜 못할까?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조중동은 왜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애국가에 이런 그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근데 목사님도 딱 엉뚱한 짓을 하시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목사님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게 실망스러워요. 목사님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목사님이 그 정도 그 지경이니 야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